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에는 이 광활한 랜드스케이프에 자동으로 폴리지를 배치하고 랜드스케이프에서 활용했던 이 페인트 툴에서 이런 식으로 페인트에서 다양한 머티리얼을 랜드스케이프에 배치했을 때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폴리지만 적용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든 폴리지들을 지워줄게요. 모두 선택하고 제거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나의 폴더에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곳은 폴리지 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색상도 변경해 줄게요. 약간 어두운 초록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이곳에 우클릭을 해서 폴리지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 이걸 눌러줄게요. 이름은 LG 언더바 테스트 01로 해주겠습니다. 이름은 편하시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래스 다양성 저기 보면 플러스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거 눌러줄게요. 그 다음 인덱스의 왼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쭉 열리게 됩니다. 일단 이 상태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머티리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 랜드스케이프에 적용했던 머티리얼을 열어줄게요. 그 다음 아무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고 랜드스케이프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저것 다 사용했지만 이곳에서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아웃풋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심플한 노드가 하나 생성되었는데요. 좌측의 디테일 패널을 보면 이곳에 그래스 타입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 아까 만들었던 LG 테스트 01 이거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우클릭하고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샘플 해당 노드도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왼쪽에 방금 만들었던 샘플 노드를 보면 이 파라미터 이름 입력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전에 레이어 블렌드에서 레이어 이름을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그거 동일하게 이곳에 저도 하나 적어주겠습니다. 일단은 모씨라고 적어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그래스 아니면 한글로 잔디 이런 식으로 적으셨다면 레이어 블렌드와 동일하게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적용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저희 아까 LG 테스트 1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곳에 이 스태틱 메쉬를 넣는 공간에 스태틱 메쉬를 적용해주면 저희가 모씨로 된 부분만 자동으로 해당 스태틱 메쉬가 폴리지 모드처럼 자동으로 모씨 레이어에 적용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곳에 저는 이걸 넣어줄게요. 그 다음 저장을 하면 지금 보이시나요? 랜드스케이프 모씨 레이어 부분에 해당 스태틱 메쉬가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페인트 했던 소일이랑 락 부분에는 적용이 잘 안 되었죠?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페인트 모드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툴 강도를 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요. 다시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으로 보면 저희가 폴리지 모드에서 사용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쪽에 그래스 밀도는 폴리지 모드에서 봤던 밀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밀도를 200으로 한번 낮춰볼까요? 반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000 올려주면 그만큼 더 빼곡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그리드 사용이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컬 디스턴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컬은 이 레벨에 그래스 툴을 사용하다 보면 특정 거리부터 스태틱 메쉬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원래는 이곳에도 다 스태틱 메쉬가 있는데 거리가 멀어져서 보이지 않죠? 그때 이 컬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브젝트가 카메라로부터 특정 거리를 벗어나면 더 이상 렌더링 되지 않도록 해서 프로젝트의 렌더링 용량을 줄여주는 데 사용하는 최적화 방법의 일종인데 전문용어로 컬링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컬 디스턴트 끝이 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3만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지금 더 멀리 보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은 조금 렌더링이 잘 안되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곳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거 더 높여볼까요? 한 8만으로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멀리 있는 곳도 렌더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컴퓨터에서 연산하는 비용이 높아지지만 드론이 촬영하는 것처럼 멀리서 촬영하게 된다면 이 컬 디스턴트 끝, 이 값을 높여주면 돼요. 전 다시 기존 값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다음 최소 LOD 부분은 저희가 나나이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X스케일, 저희가 이전에 X스케일 활용했었죠? 이 최소 최대값을 조절하면 이렇게 랜덤하게 최소 0.5에서 최대 이 정도 크기로 배치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랜덤 회전인데요. 저희 랜덤 요 있었죠? 그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일한 각도를 가지고 레벨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 랜덤 회전값을 주게 되면 랜덤으로 회전값을 가지고 레벨에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 표면의 정렬, 이거는 평균 노멀과 유사합니다. 표면의 정렬을 비활성화하게 되면 월드의 Z축 기준으로 생성이 되고 표면의 정렬을 다시 활성화하면 랜드스케이프의 각도에 따라서 스태틱 메쉬가 생성이 됩니다. 또한 저희 아까 이쪽에서 그래스 다양성 오른쪽에 플러스 아이콘이 있었죠? 엘리먼트 추가 아이콘인데 이걸 한 개 더 눌러볼게요. 그럼 아래쪽에 인덱스 1이라고 해서 인덱스가 한 개 더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만들었던 건 인덱스 0이고요. 인덱스 0을 다시 접어두고 인덱스 1을 열어준 다음에 이번에도 하나의 에셋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스태틱 메쉬가 랜드스케이프에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추가한 에셋을 좀 밑바탕처럼 사용을 해볼게요. 최소값을 0.2에서 0.5로 조정을 하고 밀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최소값이 너무 작네요. 네,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최초에 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게 이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에서 설정을 했었고 굳이 폴리지 모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랜드스케이프에 내가 원하는 에셋을 배치하였고 밀도, 크기, 각종 값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지 모드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서 조정하고 다시 페인트 툴을 활용하거나 여러가지 툴을 활용해서
다시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인덱스 부분을 열어줌으로써 이곳에서 값을 변경하면 즉시 레벨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한 만약 내가 이 에셋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이렇게 해당 에셋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레벨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지 않나요? 저는 이 흙 부분에 다른 에셋을 한번 배치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폴리지에서 이번에는 h 언더바 소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에서 이 그래스 부분에서 왼쪽에 엘리먼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최초에 있었던 건 저는 모시로 해주고요. 얘는 소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만들었던 소일을 이곳에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샘플도 동일하게 넣어주고 얘는 이렇게 변경해 줄게요. 그럼 당연히 아직은 이곳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소일에 엘리먼트를 추가해서 이쪽 스태틱 메시에는 이 돌들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또 튕길 것 같아서 한 번 더 저장을 해줄게요. 그럼 지금 보면 이렇게 흙 부분에도 스태틱 메시가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죠? 플레이를 해보아도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랜드스케이프에서 페인트 기능을 활용한다면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락 부분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이 그래스의 엘리멘터를 한 개 더 추가한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샘플 노드를 추가하고 이 그래스 부분에 엘리먼트를 추가한 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샘플 노드를 복사해 준 다음에 얘도 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락 부분에도 당연히 새로운 거 한 개를 넣어주셔도 되고, 뭐 굳이 내가 이 락 부분에는 똑같이 이 소일에서 사용했었던 거랑 동일하게 넣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참고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스 타입에 어차피 나는 이 소일에서 썼던 거랑 동일하게 넣을 거니까 이곳에서 넣어야지 했지만 없습니다. 이곳에서 한 번씩 사용된 것들은 다른 곳에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셋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얘를 복사해주고 이곳에 넣어주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곳에서 값을 바꿨는데 이곳에서도 또 값을 바꾸기 귀찮다면 일단 이곳에서 값을 바꾸고 이 해당 에셋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복사하고 이곳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수정도 가능하고 편안하니까 하시면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자꾸 다시 스폰이 되는데 이건 매우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PC 성능에 따라 빠르게 스폰되는 경우도 있고 느리게 스폰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에디터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물론 컴퓨터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처럼 그렇게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에서 그래스 밀도를 다 400, 400 이런 식으로 줬고 얘는 막 1000, 얘도 1000, 얘셋도 1000 이런 식으로 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 때는 그래스 밀도를 낮췄다가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엑셀이나 뭐 메모장 같은 곳에 해당 에셋에 이름을 써놓고 인덱스와 그래스 밀도를 미리 적어놓고 이것들을 다 1의 값을 주는 겁니다. 아니면 뭐 100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1의 값을 다 준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일단 뭐 민둥산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다른 레벨 디자인을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다양한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컴퓨터한테 좀 무리를 좀 줄일 수 있고 작업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다른 곳에 메모했던 거를 그대로 옮겨서 넣고 최종본을 만들면 편하겠죠? 아니면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곳에서 선을 끊어 놓으세요. 끊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다가 그 다음 다시 선을 이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일부에서 좀 단축키를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 저희 아까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때는 괄호 열고 닫고 버튼을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조절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페인트 밀도랑 지우개 밀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괄호 열기 버튼을 누르면 페인트 밀도가 낮아지고 다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괄호 닫기 버튼을 누르면 페인트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 밀도는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괄호 열기 버튼 닫기 버튼으로 밀도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랜드스케이프 페인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만 했었잖아요. 동일하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괄호 열고 닫기를 하면은 툴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브러쉬 감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들 레벨들이 이렇게 지형이 경사가 지어져 있잖아요. 만약 이곳에 이런 에셋을 배치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서 배치를 했는데 기지모를 보면은 저희가 방금 조절했던 각도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드 기준으로 기지모 조정을 바꾸려면 컨트롤하고 물결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월드 기준으로 바뀝니다. 다시 컨트롤 누르고 물결 누르면 해당 에셋 기준으로 기지모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경사진 레벨 같은 것들을 좀 자주 만들 텐데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 뭐 이곳에서 먼저 만들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 그래스 노드에 다시 넣어줄 거라면 먼저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에셋들을 배치할지 일단 기본적인 값으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에서 그래스 노드와 샘플 노드를 배치를 해서 연결해 준 다음에 레벨을 보면서 해당 값을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스 타입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비워놓고 뭐 집을 배치한다거나 다른 에셋들을 배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랜드스케이프에서 이 레이어를 똑같은 걸 한 개 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모씨 하나만 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개 더 추가한 다음에 얘 이름을 모씨 심플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다음 이 노드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고 뭐시 다음 랜드스케이프 페인트 툴에서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레이어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고 이렇게 브러쉬를 해줄게요. 같은 텍스처의 랜드스케이프 페인트지만 해당 부분에는 그래스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해당 부분은 그래스가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레벨에 배치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액터에는 스태틱 메시가 뚫고 나오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스태틱 메시가 뚫고 나오죠. 네, 이렇게 활용하면은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1부에서 배웠던 폴리진 모드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간편하게 랜드스케이프를 꾸밀 수 있었죠. 마치 랜드스케이프 강의에서 랜드매스 플러그인을 사용한 것처럼 손쉽게 레벨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지도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겠죠? 폴리지도 플러그인은 아니지만 다른 기능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 프로시저널 폴리지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물론 이번에 얼리얼 엔진 5.2에서 나온 PCG, 프로시저널 콘텐츠 제너레이션이라는 기능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블루프린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 다룰 수 있는 거여서 PCG는 블루프린트 이후에 다룰 거고요. 저는 일단 폴리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프로시저널 폴리지를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뵙겠습니다.